주가를 조작하면 패가 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한 뒤에 보신 것처럼 지금 지난 7월에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대응단이 출범 이후에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한 대형 주가 조작 정황을 적발했다. 이거 어떤 수법인가요? 일단은 이제 쩐주들을 파악을 해봤더니 네. 일명 슈퍼리치라고 하죠. 이제 돈 많은 재력가들, 거기에 또 병원장도 있고 또 재력가들의 자녀들, 뭐 슈퍼리치 자녀들로 구성된 저 사람들이 한 1,000억 정도의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력이죠. 실질적으로 쩐주가 있고 뭐 이제 설계사와 운용을 하는 쪽이 있는데 네. 이들과 결탁을 해서 기업을 골랐습니다. 뭐 DI 동일이라는 기업을 하나 고른 다음에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주가 조작을 시작을 한 건데요. 뭐 주가 조작, 뭐 통정 매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는데 네. 일단 주식을 좀 매집을 해놓습니다. 해당 기업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고 사고팔고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자기 팀끼리는 얼마의 물량을 거래했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물량 외에 이제 사람들이 꼬이게 되면, 이제 몰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가를 쭉 당겨 올렸다가 자신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떨궈내는 이게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바로 이제 그것이 적발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보니까 크게 보면 한 400억 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네. 그걸 취했다 하더라도 실제 팔 때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230억 정도가 진짜 시세 차익을 또 본 것으로 이번에 수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취득 시세 차익은 한 230억 네. 정도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황은 적발을 했고 그럼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대응을 할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형사 고발을 하고 네. 그 검찰 수사 들어오고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위 말하는 부당 취득한 돈들을 여기저기 빼돌리거나 탕진하거나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리고서 이제 재판에 가는데 막상 이게 또 다 집행유예들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침이 바뀌었냐면 일단 먼저 2배에 한한 그러니까 부당이익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고 그걸 받아냅니다. 아 일단 그럼 800억 때리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2배를 받아내고 두 번째는 뭐 투자 상품의 거래 뭐 선임 제한인데 저거는 이 작전팀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돌입해가지고 뭐 징역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이제 벌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1차적으로 바로 이번에 그 1,000억대에 모은 병원장 등의 그 슈퍼리치들은 2배 하는 과징금을 먼저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어때 이제 정황이 적발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렇게 법원까지 가고 뭐 재판이 있고 시간이 이런 오래 걸리죠. 것들을 네. 그냥 확 줄여버리고 네. 조치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과징금 먼저 내. 먼저. 예. 그리고서 이제 재판대로 또 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우리 뭐 돈 없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끔 그 800억을 딱 잡고 있는 상황으로서 맞습니다. 또 그거의 근거까지도 마련이 되는 근거까지 거죠. 마련된 네.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패가 망신 수준의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1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말 다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일단 제대로 돼 환수되는지 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사법적 판결이 나오고 벌금 액수는 또 얼마인지까지를 다 보고 있는데요. 최근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보다는 이제 실형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많은 국민들은 그 실형도 실형이지만 그 부당 뭐 100억, 200억, 300억 그거를 빼돌리고 뭐 몇 년 사는 거라면은 뭐 저들에게는 그렇게 뭐 불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이 저 첫 번째 부당 이익에 대해서 2배, 3배 혹은 그 이상의 과징금을 통해서 아예 금전적으로 싹 그 패가 망신을 하는 이제 그런 쪽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조치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환수 조치와 거기에 대한 이제 징벌적 소위 말하는 처벌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다시 다 환수를 하거나 그 더 많은 과징금을 매겨서 뺐더라도 이들이 뭐 몇 년 지난 이후에 기억에서 잊힌 다음에 다시 이런 장에 진입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글쎄요, 이제 그러려면 상당히 좀 힘들죠. 예. 왜냐하면 이 작전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과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결탁인데
돈 있는 사람을 또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걸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고 이제 실제 운용하는 거, 과거에는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몇몇 연루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제도권에서 이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하나의 본인이 나는 금융 전문가입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로 뛰기 때문에 앞서 이제 두 번째 뭐 여기 보면은 뭐 선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거래 제한들도 걸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